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 카페를 고민을 하시고 홀 장사를 하시면서 배달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가 보게 되었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카페 배달이라는 게 정말 되게 생소한 영역 중에 하나였어요. 커피를 굳이 배달 시켜 먹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둘러만 봐도 카페가 이렇게 정말 많은데 굳이 시켜 먹을까? 또 팔리면 팔릴까? 이런 고민을 되게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장사에 제약이 생기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적어지면서 커피 배달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었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장님들도 이제 카페를 차리시면서 배달이란 컨텐츠는 꼭 고려해야 될 아이템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카페의 배달에 대해서 인기가 많이 없을 때 시작을 해서 홀 장사를 하다가 매출 좀 더 일으키고 싶어서 시작한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어요. 상권에 맞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기에 이제 동네 카페여서 1,500만원 정도 매출을 하고 계속 1,000만원대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저는 홀 장사도 1,000 그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자석이 한 15 정도 15자석 정도 되는데, 동네 분들이 이제 배달도 많이 시켜주시고 홀도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매출이 배달과 홀이 50대 50%로 되게 유지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배달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음식점 같은 데에서도 카페 배달도 추가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20%까지 줄었는데, 이럼에도 매출이 되게 줄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럼에도 배달이라는 건 되게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이런 것 때문에도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제가 한번 오늘 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카페는 초창기에 배달 시장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카테고리였어요. 예전에 있던 시스템으로는 일부 지역의 상단 노출, 한 달 노출 금액이 플랫폼 광고가 지역당 200만원씩이 입찰가였을 때 카페는 핫한 지역도 10만원 미만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각종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점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카테고리별 광고비가 다 상이한데, 분식집, 패스트푸드, 한식집, 음료를 추가하고 이제 카페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음료를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디저트도 먹고 싶고 하니까, 사실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데만 있고 머신만 갖다 놓을 수 있으면 너도나도 이제 배달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카페 카테고리에서. 반대로 이제 카페에서도 먹거리를 많이 추가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경쟁이 되게 많이 심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카페를 굳이 꼭 해야 되는, 카페 배달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제 생각은 이래요. 조금이라도 만약에 남는다면은 특정 반경에 있는 몇 킬로미터 내에 전환율이 가장 좋은 홍보 효과라고 해요. 근데 광고비를 조금만 냈는데 나는 이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옆 동네 걸어선 또는 차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배달이 노출이 돼서 내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되게 한 4, 5년 정도 해보니까 궁금해서라도 꼭 오시고, 또 그분이 이제 내가 가게 상주에 있는 손님들한테 홍보를 해주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카페 특징일 수도 있어요. 맨날 늘 카페에 가시는 분들이 여기 맛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첫 번째 이유와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시켜 드시면서, 거기 시켜 드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다양한 파티 관계자들 또는 어떤 행사의 큰 관계자들 또는 창업 예정자들 아니면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되게 다음 기회가 이루어져요. 혹시 교육 문의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납품 문의도 혹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큰 행사에 자문 또는 그런 쪽으로도 수익 모델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제가 4,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큰 행사를 한 5번 정도 맡아보고, 교육이라든지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먹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내가 홍보를 하러 다니진 않았는데
한번 드셔보셔가지고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선순환이 되게 좋아요. 제조업이랑 손님 접객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판매처가 많이 생겨서 이익이 좋다는 것보다는 한 개 살 걸 6개를 사고 6개를 살 걸 막 10개씩 사서 재료의 순환 및 원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카페 같은 경우는 한 개 살 때 6개 살 때 소스나 시럽류가 가격대가 1,000원에서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막 5,000원, 만원까지도 원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로 이제 구성만 잘 된다면 객수 및 테스트 음료에 대한 부담을 테스트 음료를 내셨을 때 그 음료에 대한 부담이 되게 적게 돼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과 다르게 결제대에서 손님들이 되게 체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뒤에 있는 손님도 있을 때도 있고 키오스크가 아닌 이상은 판매원이 계속 이제 앞에 손님이 어떤 거 주문하실지 기다리고 하시니까 아예 늘 같은 거 먹자 하면서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플로 이제 집에서 시킬 때는 뭐 하나하나 고민해 보시고 좀 새로운 거 도전해 보시고 싶고 그 설명과 사진에 의해서 또 다른 메뉴로 유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리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추천한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리뷰 이벤트로 해서 또 우리 카페에 이런 것도 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에서도 배달을 굳이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이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경우에는 굳이 배달을 추천하지 않아요. 이제 배달이라는 걸 되게 시작을 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을 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배달 음악 스피커에 배달 그거를 연결을 해가지고 배달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배달 주문 알림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둘째로 배달을 하면은 우선 왔다 갔다 거리는 손님이 정말 많아요. 왔다 갔다 거리는 기사님도 많이 계시고 저희도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홀을 이용하시는 손님에게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 뭐 이제 뭐 바랑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랑 나눠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분명히 그걸 시작을 하면서 어수선하게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홀 손님이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깁니다. 둘째로 이제 플랫폼 및 마진에 대해서 되게 극할 수가 있어요. 커피 음료를 뭐 이제 배달비 다 손님한테 지불을 받게 요청을 하고 또 저가로 판매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플랫폼 수수료랑 뭐랑 다 따져보면은 막 1,000원, 2,000원 남을 때도 있고 오히려 이거는 되게 노동 대비 안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금액 남는 게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서 마진이 되게 홀이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죠. 박리다매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 브랜드는 저렴한 게 더 매력이었고 저렴하고 많은 게 매력이었는데 너무 비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소비자한테 뭐 수수료도 있고 뭐 배달비도 있어서 금액대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안 하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배달 매출 뭐 예를 들면 100만원 기준에서 월세 100만원 기준에서 배달 매출 1000만원과 홀 매출 1000만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사람을 쓸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일량은 똑같을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홀에서는 뭐 서비를 가고 회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배달 같은 경우는 드는 비용이 또 홀보다는 많거든요. 물론 음료값과 디저트 값에 더 좀 충당을 시켜가지고 그런 유지비를 마진을 함께 가져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가가 너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너무 시장이가 멀어지긴 해요. 그래서 평균 가격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마진이 되게 적으니까 사실 사람을 뽑아야 되는 그 구간도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몸을 갈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정비를 많이
줄이면서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깃발을 꼽을 거를 오픈리스트 광고만 들어간다든지, 배달대행 사무실에 내는 뭐 일정 월에 내는 그런 관리비라든지 그런 걸 없는 뭐 쿠팡이츠, 요기요 익스프레스, 배민원 이런 자체 배달 원들이 있는 그런 플랫폼을 먼저 이용을 해보시고, 뭐 울트라콜, 그냥 요기요 이런 걸 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줄 요약을 하자면은, 배달 어쩌면 수수료가 가장 세지만 어쩌면 그 얼마의 수수료로 다른 지역의 나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시장에서 내가 먹히는구나, 우리 카페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1,000원 막 2,000원 극한 마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CS가 난감하고 그 수익보다 스트레스 인한 병이 더 생길 수 있으면 배달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 이제 배달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어떤 포장지를 쓰고 포장을 간단하게 어떻게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찍어봤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